바이든 날리면 요거 짧게 좀 할게요. 예. 진짜 윤석열 정부의 가장 정말 그냥 가장 노골적으로 미친 짓 한 게 저는 바이든 날리면부터 시작됐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예. 저는. 그런데 이와 관련된 소송이 아직도 진행 중이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거 변호사비도 엄청 썼어요. 예, 맞아요. 예. 윤석열이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나. 요거를 이제 MBC가 카메라 밑에 이제 자막을 달면서 예. 이제 문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세상에 알려졌는데 윤석열의 주특기는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면 자신의 잘못을 알린 자를 바로 응징합니다. 요게 아주 특징이에요. 맞아요. 예, 특징이야. 예. 김건희의 특징은 자기랑 동업한 자는 무조건 감옥에 집어넣고 같이 먹을 돈을 지 혼자 먹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맞아요. 김건희의 특징이고 네. 특성이죠. 윤석열의 특징은 예. 자신 집안과 자신과 관련된 문제를 세상에 알리는 자는 무조건 응징하는 거. 요게 아주 특징이거든요. 네. 바이든 날리면과 관련해서 이제 MBC가 세상에 알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MBC를 죽이기 위해서 국가 권력이 어마어마하게 총동원이 됩니다. 요걸 한눈에 쉽게 저희가 또 정리를 했거든요. 바이든 날리면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대통령실에서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다. 김은혜 홍보수석이 나와서 다시 한번 들어주십시오. 거짓말을 했죠. 예. 완벽한 거짓말.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죠. 그리고 나서 대통령실에서 야 MBC 너네 전용기 타지 마. MBC 기자 진짜 치졸한 탑승 금지. 어. 그리고 나서 이제 국힘에서 MBC 고발을 하고 경찰에서 바로 취재진 수사 들어가고 예. 방심위까지 나서가지고 MBC의 그 보도 과징금 3천만 원 때려버리고 와. 그리고 외교부에서 이거를 MBC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을 냅니다. 와. 그리고 사법부는 그 소송에서 외교부 네가 이겼어. 1심 외교부 승을 외쳐버려요. 예. 아, 이거 정리 깔끔하다. 와, 이거는 근데 전 세계에 퍼뜨렸으면 좋겠어. 진짜. 이거 깔끔하게 정리했죠. 아 이거 진짜 왔네. 야, 이 미친 짓 아닙니까? 미친 짓이잖아. 예. 지가 말을 엉망으로 해놔놓고 이렇게 많은 공권력을 활용을 했어. 전방위적으로 다 나섰네요, 진짜. 그래서 지금 현재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예. 다행히 외교부 수장이 이제 바뀌었죠. 네. 외교부가 소송 걸었으니까. 그렇죠. 외교부가 취하면 이제 소송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취임식에서 MBC를 향해 네. 사과를 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우리가 MBC를 제소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외교부를 대표하여 MBC에 사과드립니다. 외교부가 소송 비용으로만 5천만 원을 썼어요. 예. 5,060. 5천만 원을. 이 미친 겁니다. 그리고 그 외교부가 소송 걸어가지고 외교부 측 변호인이 윤석열 과거 징계위원이었죠. 그렇습니다. 예. 검찰총장 시절에. 예, 검찰총장 시절에. 그러니까 진짜 사사롭게 한 거야 모든 다 것들을. 다 연결돼서 연결돼 한 있습니다. 건데 네. 저거는 국가기관이 한 개인을 위해서 총동원된 사례입니다. 네. 저 기관들은요 다 반성문 백서 지금 다 써야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심각한 국가기관의 권력을 총동원한 거죠. 네, 그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요 얘기 다시 한번 좀 하고 싶어. 이따가도 사법부 얘기를 할 테니까 사법부가 외교부 손을 들어줬거든요. 근데 왜 사법부가 뭐라고 했냐면 바이든 날리면 예. 감청 불가라고 하면서 MBC한테 정정 보도를 하래. 뭘 어떻게 정정 보도를 맞아. 하라고 그래서 거야. MBC가 그때 그러지 않았어요. 뭐 그럼 정정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정정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 진짜. 이 사법부도 문제가 많아. 예. 사법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다 무너졌던 맞아요. 시기입니다. 예. 예.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대표적 가장 사례입니다. 깔끔하네. 예. 그 당사자 기자 정신적 충격으로 지금 휴직 상태야. 그래요. 네, MBC 기자가. 이거 어떻게 언제 이거 어떻게 보상할 거야? 그 찾아보니까 외교부가 언론사 상대로 소송한 게 이게 처음이더만요. 그리고 그렇죠. 외교부가 왜 나서 외교부가 그러니까. 당사자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조사해야 됩니다 이제. 이 기자분 공황장애로 지금 산재 휴직 중이라고 하시는데 안타깝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특히 이제 정치
인들 정치 지도자에 대한 비판 보도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자유로워야 되거든요. 예. 근데 국가가 나서서 이렇게 입을 틀어막는 소송은 최악이죠. 예, 제한돼야 되죠. 네.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내란 특검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대 드론 사령관. 지난해 10월 북한에 침투시킨 무인기를 분실한 것처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외환 유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야. 맞아요. 특검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그냥 뇌피셜로 생각한 게 아니라 다 근거가 있었어요. 네. 드론사 관계자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정상 비행을 하다가 원인 미상으로 없어진 것처럼 보고서에 쓰라는 상부 지시가 있었다. 네. 네. 이거는 그렇잖아. 그리고 실제로 북한에 날아갔고 예. 북한에 떨어졌고 그렇죠. 그런데 그걸 분실로 작성한 게 있고 이거 허위로 작성한 거 맞잖아. 네. 그렇죠. 그런데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네. 기각 와. 이유가 뭐예요? 기각 이유는요. 피의자 그러니까 김용대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수집되어 있고 그리고 출석 상황이나 진술 태도, 경력, 주거와 가족 관계 그리고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을 종합해서 구속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자, 지금부터 잠깐 저는 판사랑 대화 좀 나눌게요. 네. 예. 그리고 대화하시죠. 이제 여러분 법조인들 나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고 그랬죠. 네. 김용대는 핵심 내용은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것은 인정하죠. 그런데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거는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응한 정상적인 대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상 작전이 아니었다는 정황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죠. 자, 일단 무인기 비행 로그 기록을 삭제를 했고요. 저 삭제했어. 왜 삭제? 그렇죠. 그리고 비행 금지 구역 허가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것도 밟지 않았고 네. 심지어 일부 드론사 참모들은 무인기 침투 작전을 이미 갔다 오고 나서 사후에 인지를 했어요. 이 말이 돼? 아니, 정상적이면 왜 삭제해? 그렇지. 그러니까. 정상적인 대응이면 삭제할 이유가 없고 정상적인 대응이면 드론사 참모들에게 더 알려야지. 아, 그럼요. 그렇죠. 이 중요한 작전이다. 예. 이렇게 알려야지. 안 맞잖아. 네. 자, 그리고 김용대는 무인기를 김정은 관저에 침투시킨 게 위험한 도발이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김용대 입장 잠깐 보겠습니다. 김용 아니. 영상. 가만히 있어. 지금 네, 보겠습니다. 예. 실제 포탄이 날아다니고 해도 전쟁은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로 좀 뭐 작전을 몇 번 했다고 도발 유도다? 너무 크게 프레임을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프레임 때문에 군사작전 분야가 지금 형사조사의 대상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김용대 거짓말입니다. 예. 김용대는 이게 위험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미 보고를 받았죠. 그렇죠. 그 실제로 수행한 부대원들로부터 김용대 사령관은 부대원으로부터 무인기 침투 위험성을 사전에 보고를 받았고 네. 이거를 김용대한테 보고를 하니까 네. 이 통화로 보고를 했나 봐요. 어. 그러니까 김용대가 그거를 딱 듣고 나서 누군가한테 이 수화기로 들리는 소리가 김용대가 안 된다는데요? 라는 것까지도 수화기 너머로 들렸다. 그렇지. 네. 그러니까 김용대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다 알고 있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합참에서도 김용현 장관한테 이거 하지 말자고 여러 번 건의를 했었대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거를 안 하고서는 마치 아무 문제도 없는 것인데 그러니까. 저렇게 한다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게 말이 안 되고요. 이 무인기가 원래 2대가 갔잖아요. 74기하고 75기하고. 네. 근데 그 중에 그러니까 2대가 간 것처럼 써놨는데 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없어진 것처럼 분실한 이렇게 것처럼. 분실한 것을 네, 보고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대 중에 하나가 없어졌다 이러면 되게 위험한 상황인 것처럼 우리가 지금 전쟁 위기에 놓여 있다는 걸 우리들에게 막 알리는 것처럼 해놨는데 네. 알고 봤더니 하나만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74기인가 75기인가를? 아니 두 개를 보냈는데 하나는 회수했고 하나는 거기 이제 떨어진 거예요. 네. 그런데 자기들이 거기 침투시켰다가 떨어진 걸로 가면은 이게 기록하기가 애매하잖아. 그렇죠. 왜냐하면 북한을 도발해가지고 자극하려고 했던 이 작전이었는데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감추기 위해서 이거는 그냥 야 이거 도대체 왜 그런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거 분실했다 해서 이제 분실이라고 쓴 거예요. 아니 부승찬 의원이 예. 어제 그 공개한 문건에 보면 지난해 10월 15일에 우리 군 무인기 74기랑 75기를 가지고 비행했다고 기재가 되어 있대요. 네. 그런데 실제로는 75기만 비행이 이루어졌고 실제로는 그리고 비행하지 않은 74호기에 대해서는 정상 비행하다가 원임 이상으로 없어진 것처럼 보고서에 쓰라는 상부 지시가 있었다. 이게 나왔대요. 그러니까 두 개가 간 게 아니고 하나만 갔는데 두 개가 마치 갔다가 하나가 없어진 것처럼 그렇게 쓰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 그렇진 않을 텐데. 제가 확인해 볼게요. 그건 좀 제가 확인해 제가 주세요. 잘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예. 근데 어쨌든 분실 처리된 74기는 이미 엿새 전에 평양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건 네. 이제 거짓말하려고 북한에 그렇습니다. 무인기 보낸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것이다. 그렇죠. 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네. 이제 영장이 안 나온 부분이 우리가 지금 문제니까 네. 좀 생각해 보면 사실 이 혐의 자체가 외환 유치나 일반 이적죄 이거 굉장히 무거운 무거운 범죄거든요. 거예요. 네. 내란과 쌍둥이 범죄로 이제 외환 범죄인 거고 음. 거기다가 지금 허위 공문서 작성죄예요. 이거 증거 인멸의 그 요소가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구속의 요건은 충족이 되는 사안이기도 하고 아니 공문서를 허위로 기재한 건데 얼마나 죄가 무겁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는 이 군의 기강과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린 사건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판사가 보면서는 별로 안 위험해 보이는 거예요. 전 이런 판사의 인식 자체가 정말 큰 문제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논리적으로만 보더라도 방금 변호사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허위 공문서 작성을 그냥 한 게 아니라 사실 증거를 인멸할 의도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그러면 구속 요건이 증거 인멸의 위험성이 그냥 있는 거잖아요. 행위 자체로 그렇습니다. 있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예. 그다음에 사실은 이게 그 영장에는 적시 안 돼 있죠. 이적죄라든지 아니면 외환유치죄가 없다 하더라도 뭐와 연관돼 있다는 거 법원이 모를 리가 없어요. 이 수사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왜 꼭 그래? 이런 건 모르더라고 판사들이.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그게- 마치 모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그게 화가 나는 거야. 아니 네. 지금 전 국민은 이 내란과 싸우느라고 정신없고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힘든데 예. 판사들은 대한민국 구성원 아닙니까? 걔네들은 뭔데 다른 세계에 살고 있어? 헤헤, 팔짱 끼면서 구름 위에 있는 거죠. 구름 위에. 야얘 보내줘. 예. 저는 그 태도가 아주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위원도 당시에 윤석열에 대해서 구속 취소 결정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내려가지고 우리가 탄핵 심판 때까지 전 국민들이 가슴을 졸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게 판사들의 좀 공통적인 특징 같아요. 정말 하늘 위에서 뭐 이런 것들 자기는 뉴스도 안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진짜. 네. 이게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 북한이 반응을 안 해서 그렇지 아시다시피 평양이 방공망으로는 세계 으뜸가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몰랐을까요? 실제로 저는 알고도 참았다고 보는데 네.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이걸 마치 무슨 신선 노름하듯이 맞습니다. 제가 보기엔 진짜 터무니없는 결정인 것 같아요. 근데 부장판사가 남세진 부장판사. 맞습니다. 네, 네. 남세진. 지난번에 영장이 이분에 의해서 발부가 되면서 네. 우리가 그때 사실 집중 공격을 했어요. 나머지 3명에 대해서. 그 3명의 남자 부장들 영장 전담부에 있는 남자 부장들이 수원에 있는 수원 브라더스라 예, 한꺼번에 왔다 뭐 그런 얘기를 이러면서 했었죠. 사실은 이 조희연 직위대에 또 영향이 미친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있다 이제 이런 얘기 그때 한참 했었잖아요. 네, 지기대가 아니라 지기현. 직위원. 조이대 한 사람 아닙니다. 조이대는 전 교육감이셨어요. 나도 순간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네, 죄송합니다. 순간 누구였지 했네.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그러고 났을 때 법원이 좀 발칵 뒤집혀졌다는 거예요. 네? 그 민중기 특검이 그때 계속해서 영장을 신청했는데 그때 김예성 씨 관련해 가지고 네. 압수수색이 안 나오고 막 여러 번 네.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이상하다. 이거 뭐가 꿍꿍이가 있다 이러면서 그 불안했죠. 3명의 브라더스를 막 공격을 사실은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4명 있는 데에서 한 명의 남세진 부장 빼놓고 나머지 3명이 집중 공격을 당한 거예요. 이 부장들이 그 되게 불편했다는 거예요. 같이 욕 먹어야 되는데. 뭐 저는 그런 말은 안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내부적으로 되게 불편해했다는 거예요. 오. 예,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 예, 예. 이게 되게 심리적으로 그런 게 좀 있어요. 아 심리적으로 그럴 수는 있겠다. 예, 뭔 말 왜냐면은- 하는지 알겠다. 예, 왜냐면은 우리 4명 중에 이렇게 같이 있는데 세트니까. 아. 우리 딱 4명이잖아. 근데 네. 내가 이제 나 혼자 막 잘났어 이제 막 내놓고 이 3명 기분이 어떻겠어? 막 계속 그렇지 기분 나쁘지. 주구장창 아니 뭐 네. 지만 잘났어? 이제 아니 노영이 너만 잘났냐? 너만 뭐 정이냐 뭐 이러면서 어. 우리는 뭐 이상한 거냐? 우리는 뭐 아. 누구 꼬봉이냐? 막 이제 그럴 수 이렇게 나오는 있겠다. 거예요 말하자면. 네네네. 네. 게다가 그분들 중에 이제 몇 명은 또 변호사 출신이기도 하고 해서 이제 이 관계도 좀 있고 뭐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 이후에 우리가 막 집중 공격을 해가지고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거 안 된다고 막 했더니 그 다음부터 갑자기 또 영장이 막 엄청나게 잘 발부가 됐어요. 그 나머지 이제 돌아가면서 네. 그런 상황에서 또 이 중요한 이 김용대 거가 이제 내란 특검에서 들어온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판사들이 판단을 할 때 네. 사실 A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B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이 예를 들면은 도주 우려라든가 증거인멸 우려라든가 이제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누가 봐도 사실 나 같으면은 김용대 거짓말 되게 많이 했고 증거인멸 뻔할 뻔짜고 지금도 거짓말 반성을 너무 안 해요 이 사람은. 맞아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자기는 방어권을 계속해서 충실히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맞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네. 일반 이적죄 같은 경우에서 자기는 정말 중요하게 여기서 꼭 살아남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구속영장에는 일반 이적죄 내용 나오지도 않았었어요. 네. 어쨌든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내보내주냐 마느냐는 판사가 보기에 솔직히 제가 판사라면 당연히 안 내보내주죠. 네. 그런데 이 사람을 내보내주는 쪽으로 판단이 기울게 되는 아. 그 하나의 이제 약간 흐름이 있다는 거죠. 그럴 수는 있겠다. 또 그게 정말 저는 분노하게 되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예. 또 판사들 동료 의식이 또 작용하고 이건 좀 너만 저의 잘났냐.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아무 아니, 근거도 근데 없어요. 저는 그거 합리적이고 하나만 더 추가하면 고를 수도 있고 저는 또 하나는 이게 약간 그 기계적 균형에 대한 약간 그 이상한 집착 그 같은 강박 같은 게 건데 있습니다. 강박인데 특검에 대해서 지금 영장이 많이 그래도 좀 나오고 있었잖아요. 네. 물론 그 네, 이준희 네, 특검 제외를 하면 네. 그러니까 이 판사들이 묘하게 자기 존재감 확인을 이런 걸 가지고 한번 수사에 좀 제동을 걸고 아. 좀 기각을 해주면서 야 우리가 무슨 자판기야 영장 청구하면 뭐 다 내주는 아. 뭐 거수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스스로의 아. 값어치를 좀 높이려는 시도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데 예.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사실. 안 되고 안 되지. 그러면 안 되고 말이 안 이게 되지. 이게 왜 그랬냐면 옛날에 이렇게 윤석열이가 특검할 때 윤석열 네. 씨가 특검의 그 수사팀장으로 국정농단 있을 특검. 때 네. 그때 이제 재판 법원들을 되게 공격을 많이 했잖아요. 양승태 대법원장 그렇습니다. 플러스 네. 그분들이 사실 그런 굴욕은 처음 당해본 거예요. 그렇죠 그때.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에는 윤석열한테 엄청나게 화를 많이 냈어요. 음. 근데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전부 다 무죄 나오고 윤석열이가 또 대강 봐주는 척하면서 이제 막 질질질 끌고 막 그랬어요. 내가 작년까지 그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아 사법농단 관련해서. 네, 사법농단 관련해서. 근데 결론적으로는 판사들이 이겼잖아요. 이겼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특검이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있었었던 것이고 네. 문재인 정부 때 자기네들이 그 수모를 당한 것이고 네. 그때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때 자리에 들어오면서 네. 자기네들이 그동안 만들어놨던 엘리트 그 주의를 좀 다 뒤집어놨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내부적으로 완전히 이제 멘붕이 일어난 거예요. 아. 이 법원에 계시는 분들이.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를 되게 아. 싫어해요. 이 사람들이. 아 특검에게 협조했더니 우리 바보 됐다. 그렇게 돼가지고 어. 결과적으로 바보 됐고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 살아남았지만 우리들이 자꾸 얘네들한테 휘둘리면 안 된다. 우리들이 해가지고 뭐가 좋아졌냐. 우리를 완전 바보 만드는 애들이다. 만약에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면 바보네. 그거 윤석열이 한 거야 이 바보들아. 그러니까 바로 그건데 진짜 바보네. 만약에 그게 그건데, 사실이면. 바로 그건데 윤석열은 또 마치 자기가 정부한테 당하는 것처럼 또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해놓고 나서는 또 막 달래주고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기득권처럼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잘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문재인 정부를 되게 이 검사들도 싫어하고 판사들도 싫어하고. 네. 정서적인 거죠, 정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은 되게 싫어. 아, 이게 여기까지 올라오는 그렇게 거죠. 사사롭게 판단하면 그런 돼. 정서가 있고 두 번째는 아마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인사를 하면서 신경을 좀 썼겠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보면 양승태 코트 때 보면은 형사 수석부장, 영장 전담 판사들 이게 핵심 고리거든요. 이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남부지법 네. 쪽. 예, 그러니까 그런 쪽을 쭉 인사를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골라서 데려왔을 수도 있어요. 아, 얘기가 굉장히 복잡한데 법이나 사건보다도 외부 이런 거에 되게 많이 휘둘리나 보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사실은 지난번에 윤석열 특검이 성공하고 최순실하고 박근혜가 들어갔을 때 법적으로 그동안에 인정받지 못했던 여러 가지 법 논리를 만들어냈었던 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판사님들이 다 판결로 다 인정을 해줬어요.
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약간 좀 적극적으로 이제 사법부를 조금 운영을 조금 해주신 뒷받침을 거예요. 말하자면. 해줬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 해줘봤자 네. 결국 우리는 뭐가 되고 아.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이번에 한번 해보자. 제대로 한번 우리도 한번 정확하게 해보자. 나 니네 뭐 봐줄 필요도 없고 한번 좀 니네 증거 있는 것들은 그대로 갖고 와봐라. 이런 심리가 또 있는 거예요. 진짜 한심하. 진짜. 그게 사실이라면 진짜 한심한 거죠. 예. 근데 그런 심리를 우리가 자꾸 가는 게 노영 변호사님 심리학 전공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심리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법리로 지금 해석이 잘 안 되니까 영장이 안 나온 게. 그래서 이거 심리 분석학적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법리론 이해가 안 돼. 영장 당연히 나오는 거 이거는.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돼요. 정상적 상황은 아닌 거예요. 네. 법리로 해석이 돼야죠. 네, 해석이 안 돼. 아니 그 이 판사들은 무슨 뭐 외국인이냐고. 그렇지. 진짜 난 그게 너무 화가 납니다. 네. 그 김용대가 지금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그 요거 하나만 딱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서 윤석열에게 받은 지시가 없다고 김용대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도 잠깐 보겠습니다. 부의 지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지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완벽히 상반된 진술이 특검에 의해서 확보가 된 상태예요. 실제로 드론사에서 작전에 관여했던 장교들이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지난해 6월 김용대가 V에게서 직접 내려온 지시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 그러면서 합참이랑 국방부 보고는 배제하라고까지 얘기를 했다. 예. 저기서 부위가 김건희 아닌가요? 그래서 윤석열 패스. 자신감 있게 윤석열 아니라고 얘기하나? 아니 뭡니까 이거 지금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는데 이거 기가 그래. 아유. 판사는 김용대는 지금 다 인정하고 있대. 예. 그리고 심지어 김용대는 유서까지 썼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뭐 저는 법은 잘 모르는데 법조인들이 다 얘기하더만 그런 게 나오면은 신변의 위협을 구속을 느낄 수 해야지. 무조건 구속 사유가 위험하니까. 된다며. 필요성이 높아지는 거죠. 위험하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근데 그것도 자기 나름대로 엄청나게 또 많이 해석을 해줬더라고. 이제 지금 많이 호전됐대. 호전돼가지고 괜찮대. 이제 갑자기 의사 역할도 해요. 맞아요. 판사가. 예. 미치겠다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든 영장을 기각시키려면은 그런 논리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사후적으로 답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니라 갑자기 시간으로 계산하고. 그것도 직위원 네. 방식이죠. 네. 진짜 너무 속상합니다, 진짜.